자,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제목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남편의 대화 상대. 아, 또 이런 말은 나왔네요. 이번 내 주도 이런 말은 남편의 나왔네요. 대화 상대. 아, 나는 그죠? 아니라는 거네. 느낌이 좋지 않아요? 예. 예. 자, 이번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1년 차 32살 여성입니다. 남편과 6년 동안 연애를 하며 못 볼 꼴 다 보이고도 잘 지냈는데 막상 결혼을 하니 싸우는 일이 많아졌어요. 어느 순간 남편은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힘들었는지 조금이라도 언쟁이 생기면 늘 자리를 피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3개월 전부터는 남편과 대화를 거의 안 하고 살았어요. 지난 주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대화 좀 하자고 남편에게 말을 걸었지만 여지없이 둘 다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저는 씩씩거리고 있는데 옆에서 남편은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왠지 쎄해서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남편 핸드폰을 확인한 순간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남편은 채팅 어플로 웬 여자랑 시덥잖은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고 남편한테 따져 물었더니 아 이게 뭐 대화 좀 한 건데 라며 되레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것도 저랑 대화를 못하니 너무 외로워서 시작했다는 거 있죠. 사실 바람 피우다 들킨 것도 아니라 더 세게 나가기도 그렇고 남편하고 너무 말을 안 하고 살았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속에서는 계속 천불이 나요. 진짜 남편 말대로 만남도 없었고 단지 채팅만 한 거니까 괜찮은 걸까요? 안 괜찮을걸요? 시작 아니에요? 왠지 불시의 시작? 뭐 부부가 살다 보면 뭐 대면 해줄 수도 있고 권태기도 올 수 있는데 채팅 어플에 들어갔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그런 게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차마 거기 들어가면 생각을 못해. 저는 근데 이해가 가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의 심리 상태가 좀 이해가 가는 게 막 언성이 높아지니까 그냥 일단은 싸우기 싫으니까 아 일단 모르겠다 이러고 뒤돌아서면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 그래서 강아지 키운 거잖아. 일 끝나고 그러면 얘는 반갑게 나한테 막 달려오는 거야. 이것만으로 따뜻해. 그래서 막 걔랑 대화를 위로받는 하는 거. 바람에 날려가는 대화. 맞아요. 큰 의미 없는 대화를 하고 싶잖아요. 그게 가족 아니에요? 그게 가족이죠.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미주알고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함정은 이거야. 6년 연애. 6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약간의 권태기가 온 거야. 그치? 권태기라는 게 사람에 대한 느슨함이 올 때가 있어요. 관심도 이제 관심이 조금 덜해지면은 대화도 줄게 되고. 그렇죠. 근데 김원희 씨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하죠. 연애 오래 했잖아요. 네. 지금 결혼했어요. 총 하면 30년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러니까 권태기가 있을 거 아니야. 이제 3년에 한 번씩 온다고 치면 한 어떻게 10번은 극복해? 왔을 주로 거 어떻게 아니에요. 이렇게 대화가 단절되고 이럴 때? 저도 가만히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보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이렇게 싸우든 뭐 하든 대화하면서 그렇게 조금 풀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늘 말씀하시는데 왜 대화로 푸세요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대화가 잘 돼야 대화로 풀 수가 있지.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 대화가 되게 안 되면 정말 끝까지 가기 때문에 네. 이 두 분이 대화하는 방법을 조금 찾아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우리 전문가님한테 이 남편이 맞아요, 왜 맞아요. 채팅방을 찾았는지 그 심리를 한번 네네. 알아봅시다. 우리 원은수 선생님, 남편이 아내와의 대화를 피하고 채팅방을 찾습니다. 이게 무슨 심리인가요? 남편분은 정말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 부부관계가 점점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이 상황을 별로 직시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조금 쉬운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알아내고 해결책을 찾는 것은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가니까 그냥 상처는 깊은데 그 위에 반창고만 붙이는 격으로 또 다른 여자랑 채팅을 하면서 본인이 느끼는 이런 느끼는 불편한 감정들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준 원장님은 이 부부를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채팅 어플을 한다라는 게 정말 배우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사실 그 부인과 같은 공간에 있고 아내 말도 무시하면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른 여자랑 연인처럼 채팅을 한다라는 게 자신의 언행이 배우자한테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하다가 안 맞으면 헤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행복하면 되지만 결혼은 안 맞아도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내 배우자하고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면을 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지 권태기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그래, 마주 봐야지만 되는 거예요.
네. 안성미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이렇게 결혼했는데 다른 이성과 채팅하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서 변호사님을 찾아오신 적도 있나요? 사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남성들이 암암리에 그런 채팅을 쉽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이제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 소송을 하면 인정은 됩니다. 아,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만난 건 당연히 부정행위가 되고요. 그 대화의 수위나 횟수 그리고 어떤 정도의 대화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참작이 돼서 심각한 사건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행위이긴 하거든요. 근데 또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남자분들이 느끼는 이 채팅 어플의 무게감은 상당히 가벼워요. 변호사님 이거 정말 저 재미로 한번 한 거고 진짜 만난 적도 없고 그냥 이거 뭐 몇 번 그냥 사진 주고받는 정도 했는데 사진 주고받았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런. 아 그러니까 유부남 유부녀가 사진 주고받았다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처녀 총각이면 뭐야? 그럼. 근데 그게 바람입니까? 라고 되물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명한 좀 인식의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제 생각에도 앞으로 당분간은 조금 남성분 핸드폰을 서로 양해하에 오픈을 해서 좀 관리를 하는 기간이 최소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그냥 서로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아니고 정말 나도 당당할 수 있고 너도 나를 정말 믿어줘라라는 좀 상당 기간 동안에 서로의 신뢰를 쌓는 좀 노력, 유형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안타깝네요. 근데 그죠? 한마디를 할까요? 지금 네. 바로 차라리 해주세요. 자, 재현의 생각엔 말이야. 이준 선생님을 만나십시오. 이 두 분은 지금 대화를 어떻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는지의 방법을 지금 터득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잘못됐고 안 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전문가가 정확하게 중간에서 정리를 해주면 훨씬 이 부부의 어떤 사이의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주은 원장님 혹은 근처의 부부 상담가를 꼭 한번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보는 네. 것도 좋다. 응.